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오늘의 달주머니 속에는 1517년 충청도 공주 어느 산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기다린 여인이 있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말해도 소식 하나 없어도 그저 하늘의 별만 바라보며 믿음 하나로 버텨낸 여인이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청실, 푸른 실처럼 곱고 맑은 마음을 가진 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실을 위해 높은 벼슬도 마다하고 3년을 시골에서 머슴처럼 일하며 약속을 지킨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희천, 장원급제한 무관이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정직한 사내였지요. 서로를 향한 그 한결같은 마음, 끝내 지켜낸 약속,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푸른 실과 붉은 실처럼 서로 엮여 평생을 함께한 청실과 강희천의 운명 같은 인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종 12년, 1517년입니다. 공주 어느 산골 마을에 홍씨 성을 가진 양반이 살았습니다.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옛날 선조가 벼슬을 했다는 것뿐이지 실상은 가난하기가 이를 데 없었죠. 초가집 한 채에 논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이 홍씨 양반, 글은 좀 읽을 줄 알았습니다. 홍씨 양반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청실이었습니다. 왜 이름이 청실이냐고요? 이게 참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청실이 어머니가 아이를 배웠을 때 말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푸른 실과 붉은 실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기 손에 감기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도 푸른 실이 먼저 왔다가 붉은 실이 나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가 태어나니까 청실이라고 지은 겁니다. 푸른 실이 먼저 왔으니 청실이구나 하고요. 그리고는 훗날 붉은 실 같은 인연도 올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어머니의 이런 예감이 정말 맞아떨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실이가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청실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쁘기도 했지만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아버지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자 청실이가 직접 산에 나무를 캐러 다니고 새벽같이 일어나 배를 짰습니다. 그 가느다란 손으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어린이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가 좀 거들어줄게. 라고 말하면 청실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제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실이 예쁘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뻤냐고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물을 기르러 가면 물에 비친 얼굴이 달빛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실이 본인은 거울도 제대로 없는 집안이라 자기가 예쁜지 잘 몰랐어요. 마을의 총각들이 청실이를 보고 싶어서 물동이 지는 길목에 매일 서성거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청실이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지만요. 그 무렵 한양에서는 무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과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군인 장교를 뽑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 쏘기, 말 타기, 창 쓰기 이런 시험을 봅니다. 요즘으로 치면 경찰대, 사관학교 시험 같은 거죠. 이때 강희천이라는 젊은이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강희천이 누구냐면 나이는 24, 키가 장대처럼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매섭게 살아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고 말을 타면 바람처럼 달렸다고 합니다. 무과의 장원급제를 하면 임금님이 직접 만나줍니다. 중종 임금이 강희천을 보더니 아주 흡족해했어요. 그대의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당장 훈련원 봉사로 임명하겠노라. 훈련원 봉사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소속 특수부대 장교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출내기 무관치고는 꽤 높은 자리였죠. 강희천은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목숨 다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희천은 총망받는 젊은 무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강희천, 집안도 좀 특이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손에서 컸는데 어머니가 아주 엄격한 분이었어요. 이천아, 너는 무과에 급제했으니 이제 한양의 기생들한테 한눈 팔지 마라. 곧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내가 알아서 정해줄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무예나 갈고 닦아라. 강희천 어머니는 아들이 한양의 화류계에 빠지는 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양의 젊은 양반들이 기생집에서 돈 날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강희천은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유혹에도 항상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죠. 24 먹은 장정이 아직도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있냐? 그래도 나는 어머니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강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강희천이 임무를 받았습니다. 충청도 지역의 왜구들이 출몰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군사들을 점검하라는 명령이었죠. 강희천은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공주 지역을 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하루 묵어갈 곳을 찾아야 했는데 마침 어느 산골 마을이 보였어요. 저기 저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마을에 들어서니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강희천 일행이 초가집 한 채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양에서 온 관원인데 하룻밤만 신세 좀 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왔습니다. 바로 홍씨 양반이었죠. 아이고, 한양에서 오셨습니까?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강희천과 부하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잠시 후 청실이가 소반에 차와 떡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희천이 청실이를 봤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강희천이 평생 여자를 멀리하고 살았잖아요. 한양 기생들도 본 적이 없고 어머니 말씀만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한 여인을 제대로 본 겁니다. 청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시고 편히 쉬십시오. 목소리가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강희천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맙소. 겨우 한마디만 했습니다. 청실이가 나간 후 부하들이 강희천을 쳐다봤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새빨개지셨는데 아니, 아무 일도 아니다. 강희천은 그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청실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고리를 단정히 여민 모습, 고개 숙인 모습, 소반을 내려놓던 가느다란 손. 이게 무슨 일인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강희천은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24 평생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단 한 번 본 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줄이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희천이 홍씨 양반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감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희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희에게 차를 내어주신 따님 말입니다. 홍씨 양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딸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따님께 혼처가 정해지셨는지 감히 여쭙니다. 홍씨 양반은 강희천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양반이 한양에서 온 무관이라고 했지. 옷차림새를 보니 벼슬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우리 청실이를... 홍씨 양반은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청실이가 예쁘긴 하지만 집안이 이렇게 가난한데 한양 양반이 청혼을 하다니. 보통은 집안끼리 격이 맞아야 혼사를 하는 법인데 말이죠. 날이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가난합니다. 양반 행세는 하지만 논밭도 면마직이 없고 제가 다리마저 다쳐서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청실이가 배를 짜서 겨우 끼니를 잇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희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따님의 효성과 인품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제 아내로 모시고 싶습니다. 홍씨 양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 진심인 것 같은데 하지만 너무 급한 것 아닌가? 그때 홍씨 양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날이 정말로 제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라니요? 저는 이제 늙었고 다리마저 불편합니다. 청실이 혼자서 저를 봉양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 나리께서 정말로
우리 청실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홍씨 양반이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십시오. 3년입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저와 함께 지내시면서 청실이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어 주십시오. 3년 후에도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면 그때 혼인을 허락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강희천의 부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년? 3년 동안 이 산골에서 머슴처럼 지내라고? 강희천은 당시 훈련원 봉사였습니다. 한양에서 촉망받는 젊은 무관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3년 동안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라는 건 사실상 관직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하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리,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하지만 강희천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면 청실이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강희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3년 동안 이곳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홍씨 양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한양의 무관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다니. 하지만 강희천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희천은 홍씨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보고를 올렸죠. 개인 사정으로 3년 동안 휴직을 하겠습니다.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장원급제한 젊은 무관이 갑자기 휴직을 하겠다니. 상관들이 이유를 물었지만 강희천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어머니한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이천이 3년 동안 한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답장을 보냈는데 내용이 걸작이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혹시 충청도 기생한테 빠진 거냐? 당장 한양으로 올라오너라. 강희천이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기생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거죠. 자, 이제 강희천의 3년 생활이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강희천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과 장원급제자가 삽을 들고 밭을 매는 겁니다. 활 쏘던 손으로 괭이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렀죠. 물집도 잡히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청실이가 안타까워했어요. 나리,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약속한 일이요. 강희천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희천은 농사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논에 물을 대고, 가을에는 추수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나무를 해서 땔감을 장만했어요. 홍씨 양반이 감탄했습니다. 이천이는 무관이었는데도 농사일을 이렇게 잘하는구먼. 배우는 겁니다, 어르신. 강희천은 홍씨 양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홍씨 양반을 업고 산책도 시켜드리고 약초를 구해다가 다리에 발라드리기도 했습니다. 홍씨 양반은 점점 강희천을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이천아, 내가 자식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사위를 얻게 되는구나. 아직 사위가 아닙니다, 어르신.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사위다. 청실이도 조금씩 강희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나리, 오늘 밭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아니요. 즐거운 일이요. 즐겁다니요. 흙을 만지는 게요? 그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즐겁소. 청실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강희천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집안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논밭을 더 마련하고 달도 키우고 장독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죠. 홍시댁에 사위가 들어왔다면서 한양 양반이라는데 일을 기막히게 잘한다더라? 그 사위가 청실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청실이 보는 앞에서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의 총각들은 부러워했어요. 에이, 나도 저렇게 해주고 싶은데 청실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잖아.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강희천은 완전히 농부가 되었습니다. 피부는 까무잡잡하게 탔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홍씨 양반의 다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희천이 정성껏 보살펴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청실이와 강희천도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이 한양이 그립지 않으세요? 가끔은 그립소. 하지만 여기가 더 좋소. 왜요? 그대가 있으니까. 청실이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강희천은 그 웃음을 보고 아, 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3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홍씨 양반이 강희천을 불렀습니다. 이천아, 이제 3년이 다 되었구나. 예. 어르신, 너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내 성품을 믿는다. 이제 청실이를 아내로 맞아가거라. 강희천은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청실이와 평생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홍씨 양반이 말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무관으로서 나라를 섬겨야 할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실이와 혼인을 하되 3년만 더 기다려주겠느냐? 강희천이 깜짝 놀랐습니다. 3년을 더요? 아, 그렇다. 너는 한양으로 가서 다시 무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아마 전쟁터에도 나가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공을 세우고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때 청실이와 혼례를 올려라. 홍씨 양반은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마음이 정말 변치 않는지 확인하고 싶다. 3년 동안 여기서 함께 살았으니 이제 3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같은지 보고 싶은 것이다. 강희천은 이해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르신은 진짜 사위감인지 끝까지 시험해보고 싶으신 거구나. 강희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밤 강희천과 청실이가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3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청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3년이 길지 않소? 이미 3년을 함께 했는데 3년을 떨어져 있는 것쯤이야. 괜찮습니다. 강희천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소. 주머니 안에는 푸른 실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청실인가요? 한양에 가서 장을 보다가 청실이 이름과 같은 색깔의 실을 발견했소. 그래서 샀소. 청실이는 감동했습니다. 청실이도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저도 드릴 게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붉은 실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홍실. 제가 직접 염색한 실입니다. 날이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청실과 홍실. 참 잘 어울리는구려. 네, 저희 두 사람 같습니다. 강희천이 청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실이 약속하오. 3년 후 이 실처럼 우리의 인연을 이어가겠소. 저도 약속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희천은 공주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배웅을 했어요.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강희천은 마을의 일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천이 건강하게 다녀오게나. 전쟁터에서 조심하시게. 강희천은 말에 올라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청실이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희천이 청실이를 바라봤습니다. 청실이도 강희천을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강희천은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청실이는 강희천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강희천, 훈련원에 복귀했습니다. 상관들이 반겼어요. 오, 강희천. 자네 3년 만이군.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네가 없는 동안 나라 사정이 좋지 않았네. 북쪽에서 여진족이 자꾸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설치고 바쁠 걸세. 알겠습니다. 강희천은 다시 무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강희천과는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3년 동안 농사일을 하면서 인내심을 배웠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예만 뛰어난 청년이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무관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청실이를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3년만 참으면 된다. 3년 후면 청실이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한편 공주에 남은 청실이도 강희천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어요. 부디 나리께서 건강하시고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천이 떠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청실이가 기다리는 그 한양 양반 죽었다더라. 뭐? 죽었다고? 북쪽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던데. 아이고. 그럼 청실이는 어쩌나? 이 소문이 청실이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청실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나리께서 죽으실 리가 없어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들 강희천이 죽었다고 믿기 시작했죠. 홍씨 양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청실아, 정말로 이천이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버지, 아니에요. 나리는 살아 계세요. 저는 믿어요. 하지만 이미 6개월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당시에는 통신이 어려웠습니다. 편지 한 통 보내려면 한 달도 더 걸렸고 전쟁터에서는 편지를 보낼 여유도 없었어요. 강희천도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계속 전투가 이어져서 편지를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강희천의 소식은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청실이, 이제 포기해라. 그 양반은 죽은 게 분명하다. 하지만 청실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살아 계세요.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청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옆마을의 부잣집 아들이 청실이에게 청혼을 했어요. 청실이는 예쁘고 현숙하다고 소문이 자자하오. 우리 집으로 오시오. 청실이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소이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1년이 넘었소. 소식도 없는데 어찌 살아있다고 믿소?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을의 총각들, 옆마을의 양반들, 심지어 공주 읍내의 상인까지 청실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실이는 모든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강희천 나리를 기다립니다. 홍씨 양반도 안타까웠습니다. 청실아, 아버지 생각에는 이천이가 정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 아버지가 늙어서 얼마나 더 살겠느냐. 내가 혼자 남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좋은 곳으로 시집이나 가거라. 안 됩니다. 저는 나리와 약속했습니다. 3년을 기다리기로요. 청실이는 굳건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청실이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고집이 너무 센 거 아냐?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다린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 죽은 사람을 기다린다니 미련한 거지. 청실이는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나리, 부디 무사하시기를. 그리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청실이는 강희천이 준 푸른 실뭉치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가끔 꺼내서 보면서 강희천을 떠올렸죠. 나리는 반드시 돌아오실 거야. 약속하셨잖아. 그런데 이때 한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강희천은 살아 있었습니다. 죽기는커녕 오히려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고 있었어요. 북쪽 국경에서 여진족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강희천이 선봉에 섰습니다. 적장을 사로잡고 아군을 승리로 이끌었죠. 강희천, 장하다. 왕이 직접 상을 내렸습니다. 그대의 공로를 인정하여 첨지중 추부사로 승진시키노라. 이게 어느 정도 높은 벼슬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차관급쯤 됩니다. 27 나이에 이 정도 벼슬에 오른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강희천은 절을 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강희천의 마음속에는 청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구나.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희천이 이렇게 출세하자 주변에서 혼담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딸을 아내로 맞아주시오. 우리 집안과 인연을 맺어 주시오. 심지어 왕실의 종친들까지 나섰습니다. 내 조카 딸이 있는데 어떠소? 강희천은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오나 저는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한 사람 누구요? 충청도 공주에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공주. 거기가 시골 아니오? 대체 어떤 집안의 여인이기에 집안은 가난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양의 양반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희천이 미쳤나? 지금 한양의 명문가 딸들이 줄을 서 있는데 시골 여자를 고집한다니. 소문이 퍼졌죠. 강희천이 시골 여자 때문에 모든 혼담을 거절한다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강희천의 어머니였습니다. 강희천의 어머니가 한양으로 올라왔어요. 이천아, 어머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왕실 종친까지 혼담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서. 저는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골 여자 말이냐?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분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천아, 어머니가 솔직히 말하마. 내가 3년 동안 그 여자를 기다린다고 했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 여자도 3년을 기다릴까? 기다릴 것입니다. 근거가 뭐냐?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지켜지는 줄 아느냐? 이미 2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여자한테 내 소식이 전해졌을까? 아마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을 것이다. 그럼 그 여자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강희천은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야. 청실이는 기다릴 것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청실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2년 넘게 소식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천아, 어머니가 직접 공주에 가서 알아보마. 그 여자가 정말로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어머니께서요? 그래. 만약 그 여자가 정말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머니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면 너도 한양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거라. 강희천은 고민했습니다. 청실이는 분명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강희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확인해 보십시오. 강희천의 어머니가 공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 그냥 확인만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청실이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겁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여자라면 과연 어떤 여자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어머니는 공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청실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청실이요? 물론 알지요. 저기 저 언덕 너머에 사는 홍씨댁 딸입니다. 그 여인이 혹시 혼인을 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시집을 안 갔습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라니요. 청실이가 한양에서 온 무관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벌써 2년도 넘게 소식이 없거든요. 다들 죽었다고 하는데 청실이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는 건가? 어머니는 홍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청실이라는 분 계십니까? 청실이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청실입니다. 누구십니까? 어머니는 청실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소문대로 정말 예쁘구나. 그리고 눈빛이 맑아. 이런 여자는 한양에서도 보기 드물지. 하지만 어머니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사람이오. 혹시 강희천이라는 무관을 아시오? 청실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나리를 아십니까?
나리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건강하신지요? 어머니는 청실이의 반응을 보고 속으로 감동했습니다. 2년 넘게 소식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반가워하다니. 하지만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희천 말이오? 그 사람은 죽었소. 청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세요. 거짓말이 아니오. 북쪽 전쟁터에서 전사했소. 내가 직접 확인했소. 청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리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실이, 당신은 아직도 강희천을 기다리고 있었소. 청실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3년을 기다리기로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죽었소.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겠소? 청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리께서 돌아가셨다면 저는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뭐라고? 나리와 약속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늙고 병드셨소. 당신이 시집을 가지 않으면 누가 아버지를 돌보겠소? 제가 돌보겠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나리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청실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실이, 어머니가 갑자기 청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사실은 강희천은 살아있소.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오. 강희천은 살아있고 건강하오. 나는 당신을 시험해 본 것이오. 청실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나리께서 살아 계시다고요? 그렇소. 그리고 나는 강희천의 어머니요. 청실이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는 청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청실이, 미안하오. 어머니가 너무 심한 시험을 했구나. 하지만 나는 확인하고 싶었소. 당신이 정말로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어머님, 이제 알겠소. 당신은 진짜요. 당신 같은 며느리라면 이 어미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청실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니는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천이가 보낸 편지요. 직접 읽어보시오. 청실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청실이에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전쟁터에서 바빠서 편지를 자주 쓰지 못해. 미안하오. 하지만 당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소. 매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당신을 생각하오. 이제 1년만 더 기다려주시오. 반드시 돌아가겠소. 그리고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소. 청실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드디어 3년이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희천은 한양에서 모든 일을 정리했습니다. 나리, 지금 떠나시면 안 됩니다. 북쪽에서 또 여진족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가야 하오. 약속 때문입니까? 그렇소. 3년 전에 한 약속이오. 강희천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함께 갔습니다. 이천아, 어미도 함께 가마. 며느리 얼굴을 봐야겠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한양에서 공주까지는 보름길이었습니다. 강희천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라도 빨리 청실이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공주 마을이 보였습니다. 강희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실이,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아니, 강희천 날이 아니십니까? 살아 계셨군요. 청실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강희천은 홍씨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청실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청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정말 오셨군요.
강희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청실이 기다려줘서 고맙소. 강희천이 품속에서 붉은 실뭉치를 꺼냈습니다. 3년 전에 받은 홍실이요. 전쟁터에서도 한양에서도 한시도 잊지 않았소. 청실이도 품속에서 푸른 실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도 나리께서 주신 청실을 간직했습니다. 이 실을 볼 때마다 나리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홍씨 양반이 나왔습니다. 이천이 잘 돌아왔구나. 6년을 기다렸다. 이제 청실이를 데려가거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날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강희천과 청실이의 혼례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청실이 정말 장하다. 3년을 기다렸잖아. 강희천 나리도 대단하지. 6년 약속을 지켰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어? 혼례식이 끝나고 강희천과 청실이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실이 정말 힘들었겠소. 아니에요. 나리를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소. 강희천이 청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실이 어머니가 푸른 실과 붉은 실 꿈을 꾸셨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소. 푸른 실인 청실이와 붉은 실인 홍실, 즉 나와 당신이 만난 것이 아니겠소? 청실이는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의 꿈이 맞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실이 단단히 엮여서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오. 네, 나리,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그 후 강희천과 청실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희천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관직을 버리고 공주에서 청실이, 홍씨 양반과 함께 살았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나리, 한양에서 높은 벼슬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강희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벼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소.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요. 강희천은 마을에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낮에는 청실이와 함께 농사일을 했어요. 저녁이면 홍씨 양반과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천아, 너는 후회하지 않느냐?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었는데.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강희천의 어머니도 공주로 내려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양이 좋은데 왜 시골로 가야 하느냐고 투덜댔지만 며느리 청실이가 워낙 극진히 모시니까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청실아, 내가 너를 며느리로 얻은 건 복이구나. 어머님, 제가 더 복을 받았습니다. 1년 후 청실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희천은 아들의 이름을 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을 연자였어요. 푸른 실과 붉은 실이 이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청실아, 우리 아들이 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무예를 가르치시렵니까? 아니요. 무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겠소. 뭔데요? 약속을 지키는 법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말이요. 청실이는 웃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나리. 2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청실이가 이름을 지었어요. 나리, 딸의 이름을 화흐라고 짓고 싶습니다. 화목할 화말이요. 네. 우리 가족이 항상 화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좋은 이름이요. 강희천 가족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저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네. 강나리와 청실이 정말 금슬이 좋아. 아이들도 참 예쁘게 크고 있어.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강희천은 이제 40이 되었고 청실이는 32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사신이었어요. 강희천 대감을 뵙고자 합니다. 강희천이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전하께서 대감을 부르십니다. 북쪽 오랑캐가 다시 쳐들어와서 대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강희천은 난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지만 지금 이 평화로운 삶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어쩌지? 청실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나리, 가세요. 청실이 나라가 위급하다면 나리께서 가셔야 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강희천은 청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저는 6년을 기다렸잖아요. 이번에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는 위험하오. 청실이는 웃었습니다. 나리, 우리에게는 청실과 홍실이 있잖아요. 이 실처럼 우리는 항상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강희천은 감동했습니다. 알겠소. 꼭 돌아오겠소. 강희천은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1년 만에 돌아왔어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겁니다. 왕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강희천, 그대의 공로가 실로 대단하구나. 병조판서로 임명하노라.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자리죠. 하지만 강희천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소신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벼슬은 사행하겠습니다. 왕은 놀랐지만 강희천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알겠노라. 좋다. 대신 포상금을 내리겠노라. 강희천은 포상금을 받아서 공주로 돌아갔습니다. 청실이와 아이들이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강희천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가 선물 사왔단다. 와! 뭔데요? 나중에 보여줄게. 청실이가 다가왔습니다. 나리, 수고하셨어요. 청실이, 내가 돌아왔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강희천과 청실이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봤습니다. 청실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16년이 되었소. 벌써 그렇게 되었군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소. 3년을 집에서 일하고 3년을 떨어져 지내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모두 좋은 추억입니다. 강희천이 청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실이, 고맙소. 나를 믿고 기다려줘서. 나리야말로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약속을 지키겠소. 평생 당신 곁에 있겠소. 저도 나리 곁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푸른 실과 붉은 실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처럼 강희천과 청실이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어요. 특히 젊은 남녀들에게 이 이야기가 유행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이 감탄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다. 강희천의 충성심과 청실이의 정절을 본받을 만하구나. 왕은 특별히 명을 내렸습니다. 강희천과 청실이에게 금슬부부라는 칭호를 내리노라. 금슬부부라는 것은 검은고와 비파처럼 조화로운 부부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부부에게 주는 칭호였죠. 그리고 왕은 공주마을에 정려문을 세우라고 명했습니다. 정려문이라는 건 훌륭한 행실을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세우는 문입니다. 청실이의 정절과 강희천의 신의를 기리는 문이 마을 입구에 세워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정려문이 세워졌어. 청실이와 강희천 날이 덕분이야. 정려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청실홍실, 신의정절, 푸른 실과 붉은 실, 믿음과 의리, 정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강희천과 청실이는 늙어서도 여전히 금슬이 좋았습니다. 아들 연희는 자라서 과거에 급제했고 딸 화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홍씨 양반은 80이 넘어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위와 딸이 지극정성으로 모셨기 때문에 행복한 말년을 보냈죠. 강희천의 어머니도 며느리 청실이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장수했습니다. 강희천이 60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희천과 청실이는 여전히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어요. 청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지? 40년 전이네요. 나리. 벌써 40년? 세월이 참 빠르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희천이 품속에서 낡은 실뭉치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푸른색, 하나는 붉은색. 이미 색이 많이 바랬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청실이, 이 시를 보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오. 저도요. 우리의 사랑이 이 실처럼 계속 이어졌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강희천은 청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청실이,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소. 청실이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다음 생에도 나리를 만나서 또 사랑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푸른 별과 붉은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청실이와 강희천처럼.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공주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실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주에는 청실홍실 정려문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옛날 기록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약속의 소중함입니다. 강희천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 3년은 홍씨 댁에서 일하면서 다음 3년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면서요. 요즘 세상에 6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두 달만 연락이 안 와도 헤어지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둘째, 사랑의 힘입니다. 청실이는 3년 동안 강희천의 소식이 없었는데도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고 말해도 청실이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상대방을 믿고, 기다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셋째, 가족의 가치입니다. 강희천은 높은 벼슬을 버리고 가족을 택했습니다. 병조판서라는 어마어마한 자리를 거절하고 시골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했죠. 요즘 사람들은 돈과 출세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강희천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의 가치입니다. 청실이는 가난하고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강희천도 장인어른과 어머니를 모두 잘 모셨고요.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 모시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이야기를 통해 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실이와 강희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론 옛날 이야기라서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자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3년씩이나 시험을 한다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서로를 믿는 마음, 이런 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약속을 하셨나요? 그 약속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